소싱을 할 때 택배비를 2,000원 기준에 하는 거랑 3,000원 기준에 하는 거랑 이 남는 게 틀리다 보니까 훨씬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허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왜 이 사람은 이 상품을 1% 마진율에 놓고 팔까요? 오늘 영상은 수위가 좀 세니까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이렇게 앉아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본격적인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 사람은 1% 마진율에 놓고 이 상품을 팔고 있을까요? 저렇게 팔면 이 왔다 갔다 기름값부터 포장비에 택배비에 세금 내고 인건비 빼면 뭐가 남나요? 제가 지난 영상에 이 하인즈 토마토 케찹을 소분해서 팔면 수익이 생긴다고 알려드렸는데, 이 상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개 구성을 3,800원에 판매하는데 현재 코스트코 판매 가격이 470g짜리 8개짜리가 11,790원이에요 세일 안 하는데 이 가격이에요. 이걸 소분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개당 1,470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3,800원에서 쿠팡 수수료 11%를 빼고 원가 1,470원을 빼고 여기에 포장비와 택배비를 빼면 수익이 나오겠죠.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 번 돌려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 노트랑 펜 꺼내놓고 적어가면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은 1,910원이 남는데 여기서 택배비와 포장비를 뺀 게 수익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택배비를 얼마에 보내는 걸까요? 저 사람이 싸게 판매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택배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500원의 택배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3,000원, 어떤 사람은 2,500원, 어떤 사람은 더 싸게 보내겠죠. 참고로 저는 1,500원대에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뭘 갖다 팔아도 수익이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어떻게 해야 저처럼 이 경쟁력 있는 택배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해답을 확실하게 찾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할 얘기랑은 좀 거리가 멀지만 잠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인즈 토마토 케찹이 현재 460g짜리 구성은 1개부터 3개 구성까지만 이 판매자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상품평이 28,589개가 있는데 이렇게 상품평이 많은 건 그건 그냥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품만 팔면 무조건 마진율 좋을 텐데, 자, 왜 다들 이런 좋은 상품만 안 팔고 그냥 놔두는 걸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4개부터 8개까지 품절이잖아요. 코스트코에서 8개짜리를 사서 하나씩 소분해서 판매하면 비싸게 팔아도 팔리잖아요. 이런 상품은 아주 그냥 정말 대박 상품인데, 이런 상품 잘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코스트코 시장이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본인 기준에서 능력에 한해서 봤을 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꽉 막혀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경험을 더 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그 마트에서 소싱을 연습하는 것처럼 어떤 상품을 어디에 팔지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저처럼 이 마진율 좋은 상품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이 매의 눈이 생깁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한 가지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오픈마켓에서 리셀러 방식으로 판매하는 이 판매자들 중에는 모든 상품을 10% 마진율에 맞춰놓고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택배를 보내는 업체일 경우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 팔아서 1% 손해가 나는 상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결과적으로 제가 정말 손해를 보면서 파는 걸까요? 저는 월 택배가 5만 개가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500개가 나가요. 이미 이 택배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1,550원 대 2,500원. 제가 1% 마진에 파는 걸 보면 이 결과적으로 이 퍼스트리는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택배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박리담회로 파는 상품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급하는 상품들 중에는 50%, 100%, 200% 마진을 보면서 판매하는 이런 효자 상품들도 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매 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10% 이상의 이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판매한다는 거예요. 슬슬 조금씩 감이 오시죠? 그러면은 저 사람이 1% 마진에 싸게 판매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460g짜리 케찹을 한 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2개 이상 복수로 구매하는 사람도 정말 많을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품은 1% 마진만 남기더라도 한 달 동안 평균을 놓고 봤을 때 복수 구매가 높기 때문에 실제 평균 수익은 10%가 훌쩍 넘어갑니다. 겉만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왜 1%에 판매를 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경험이 있는 노련한 판매자라면 결코 저 사람은 1%가 아니라는 걸 금세 캐치하셨을 겁니다. 요즘 코스트코 상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이 과열된 거는 사실이에요. 아이템 위너가 되기 위해서 10원 싸움을 하면서 피 터지게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신가요? 저는 지난 영상에 이 해답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저를 보면 이 택배비라는 아주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큰 업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처음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저는 2,300원인가? 저도 처음에는 그 가격에 택배 계약을 했었어요. 당시 기억을 떠올려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 월 택배 개수 1,000개 계약을 했는데 이거 안 나가면 어쩌지? 막상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험이 있는 저였는데도 이 완벽한 확신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택배사를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초보티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2,300원 이하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2,300원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2,300원에 택배 계약을 시작을 했지만 곧바로 택배 개수를 월 1,000개가 아니라 5,000개까지 끌어올리다 보니까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100원이라도 더 싸게 보내려고 택배비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택배사 측에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수차례 CJ 갔다 롯데 갔다 로젠 갔다 이런 식으로 택배사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옮기면서 가격을 계속 낮추다 보니까 2,300원에서 결국 저는 1,800원까지 낮췄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그 후 더 많은 택배 수량을 보내다 보니까 1,550원이라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1년 전쯤인가? 제가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코스트코 광명 바로 앞에 사무실을 얻고 쇼핑몰을 시작을 했었어요. 경험이 많은 저 같은 프로는 과연 택배 계약을 얼마에 했을까요? 저는 광명에서 1만 개 기준 저단가로 택배 계약을 했습니다. 저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 말하다 보니까 자신감 뿜뿜이네요. 근데 사실 이거 여러분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어떤 상품을 어디에 어떻게 팔아야 팔리는지 안다면은 월 택배 수량을 못 맞출 수가 없어요. 소싱을 할 때 택배비를 2,000원 기준에 하는 거랑 3,000원 기준에 하는 거랑 이 남는 게 틀리다 보니까 훨씬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렸는데도 이게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좀 더 경험을 쌓으세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경쟁력의 법칙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2,300원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판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그거를 캐치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돌리지 않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코스트코는 대부분이 브랜딩화되어 있는 이 유명한 상품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품들이 오픈마켓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상품마다 달라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대략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 설명드렸던 이 벨기안 커피 사탕 이런 거는 하루에 100개 이상도 판매가 돼요. 한 달로 따지면 최소 3,000개 이상 나가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타필 로션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워낙 유명한 상품이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상품도 한 달에 최소 3,000개 이상 나갑니다. 3,000개가 뭐야? 5,000개도 나갈걸요? 10,000개도 나갈걸요, 제가 볼 때? 찾아보면 이런 상품들이 정말 많아요. 케찹, 치약, 로션, 오레오 쿠키, CJ 맛밤, 프루트텔라, 하리보 골드베렌 젤리, 궁세공 교포, 베지터블 코인 티슈, 밀크 초콜릿 아몬드, 슐추, 계피가루, 커클랜드 그래놀라, 전자레인지 팝콘, 건자두. 또 뭐 있을까? 커클랜드 거는 대부분 많이 나가요. 워커스 토피, 페브리즈 차량용 방향제, 페브리즈 에어, 다우니 제품도 많이 나가고 정말 많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이 정도로만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이 상품 중에 주력 상품을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골라서 취급하셔도 택배 계약을 처음부터 자신있게 저처럼 3,000개, 5,000개 단위로 할 수 있어요. 가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했는데 이 택배 기사가 2,500원 이하로는 힘들대요. 그래서 계약이 힘들다는 댓글들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지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택배 기사라면 어떨까요? 이 택배 기사님이랑 입장을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자신있게 월 택배 개수 1만 개를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2,500원 이하로는 계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고로 자, 1만 개 기준이면 실제로 한 1,700원? 1,650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만큼 저단가 계약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 택배 기사님도 영업이에요. 저희가 기껏 해봐야 500개도 안 나가는데 저단가 계약을 해줘서 하나 픽업해봐야 100원 남는다면 하겠어요? 픽업하러 왔다 갔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1만 개 기준이라고 하면 또 말이 틀려지죠? 대량이니까 100원만 남아도 1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단가로 해준다라고 하겠죠? 택배 기사도 건당 수익이 생기니까 사실 소량업체는 굳이 싸게 계약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처음 쇼핑몰을 한다고 자신없어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한테 월 3,000개 기준으로 택배비 얘기를 한다고 해서 택배 기사님이 여러분들 말을 믿을까요? 콧방귀 끼는 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판매 노하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제 지난 영상에 이 판매 노하우에 대한 영상 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 영상 100번 보거나 이 책 100권 읽는 것보다 실제 경험 한 번이 더 낫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어느 정도 이 충분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은 실제로 많은 판매를 해보셨고 결국 이렇게 하면 판매가 된다는 걸 경험에서 느꼈기 때문에 저처럼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댓글을 잘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가끔 한 번씩 보는데 요즘 제 영상 보고 따라했더니 판매가 이루어졌다,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이거 진짜 주작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할지도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사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너무 뿌듯해요. 유튜브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앉아서 제가 주구장창 이렇게 떠들기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열변을 토해가며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되어야 제가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 제가 주구장창 입으로만 떠드는 것보단 여러분들한테 결과값을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그런 결과값에 이 많은 분들이 열광하시니까 제가 다음 영상은 코스트코에서 주력 상품 한 가지를 소싱해서 큰 수익을 내면서 판매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값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누구나 저처럼 한다면 이렇게 가능하다, 이걸 아주 쉽게 이 다음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 영상마다 너무 많은 걸 알려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 이 온라인 쇼핑몰에 관한 한정된 노하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조금만 응용을 하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제 영상의 이 본질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깜빡 잊은 게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어떻게 배송이 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코스트코 온라인몰을 통해서 햇반을 구매해 봤습니다. 코스트코도 햇반 위에 그냥 운송장을 딱 붙여서 보내네요. 딱히 어디에 뭐 코스트코라고 적혀있지가 않아요. 그냥 보내는 분 코스트코 코리아 물류센터 이렇게 적혀있네요. 이거는 근데 상품마다 다를 것 같아요. 코스트코 박스에 담겨서 배송이 된다고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은 이 어디서 출고가 됐는지보다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언제 도착하는지 그걸 더 궁금해합니다. 오늘의 영상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